9일 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가 나흘 만에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미국 노동부의 8월 고용지표 악화가 시장 심리를 냉각시켰습니다. 8월 비농업 취업자 수 감소와 6월에서 7월 수치 하향 조정이 악재로 작용했지만 이로 인해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가 줄어든 것이 지수 하락을 막아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1% 내린 반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03%, 0.01%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 완화로 시리아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갈등 악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영국은 0.24%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49%, 1.06%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 전망에 못 미치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8월 비농업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16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18만 명을 증가율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에도 불구하고 8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진 7.3%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양적 완화의 출구 전략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이 8월 고용 부진으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반응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6.5bp 내린 2.933%를 기록했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전날 대비 2.5bp 내린 3.863%를 나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는 9일 미국의 의회가 개원하는 가운데 시리아 공습 결의안 처리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9월 FOMC가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지난주 미국의 노동부 고용지표가 애매하게 엇갈리게 나오면서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동시만기일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난주까지 국내 증시 예상 외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장중에는 1960선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어떤 흐름이 전망되고 있는지 전문가분들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추석 특수가 예상되는 유통 관련주 전망과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를 점검해보고 관심 종목까지 받아보는 순서입니다.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특수가 예상되는 유통 관련주 오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선물 같은 거 준비하셨나요? 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예.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뭐 직원들한테 주는 물량, 뭐 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조금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대부분은 지금은 평균적으로 예전보다는, 백화점 물량보다는 마트나 이런 곳에서 돌파구를 찾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게, 10,000원에서 20,000원 단위의 선물 세트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곳이, 유통의 기초적인 부분이죠. 바로 마트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런 호조세에 힘입어서 지금 이마트 같은 종목군은 다시 한 번 더, 박스권을 돌파하는 분위기가 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하단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었고요. 이런 흐름 자체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아니겠나, 그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왜 이렇게 이마트라든지 유통 관련주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더 나타낼 수 있었을까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런 추석 선물 세트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호재거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마트라든지 아니면 뭐 백화점 관련주를 보실 때 항상 뭐 한국의 소비 심리 자체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주고 있다,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우리가 그림을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부터 한번 보시면요. 소비 심리 지수 자체죠. 소비 심리 지수가 한번 나타날 건데, 한번 보시다시피 현재 같은 경우에 소매 판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로 보시면요, 바닥권에서 지금 어느 정도 수렴 과정을 지금 거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 심리 자체가 상당히 어느 정도는 위에 발상 과정에 아직까지 놓여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렴 과정으로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소비 심리 자체가 떠 있는 만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선물 세트에 대한 부분이 물론 3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되겠지만 그 전에 이런 기대감이 한 번 더 작용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2분기에는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결과치를 나타냈던 게 바로 유통 관련주고요. 하지만 그런 2분기의 그런 정체성 자체를 바닥권으로 해서 지금은 바닥에서 탈피 신호가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한번 보시면 먼저 경기 회복 국면이 일어나죠. 그러면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금속 같은 소재 관련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는 기계업종으로 넘어가서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가 호황이 됨에 따라서 또다시 기초적인 가정에서의 소비 자체가 좀 더 늘어나게 되고요.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그리고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에 대한 기준선을 어느 정도 좀 설정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어느 정도는 지금 기준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규제 자체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불구하고 상당히 소비 회복 자체가 더뎌지는 만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안 좋은 모습도 나타났었지만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반등 국면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좀 더 유념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마트 관련주거든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동네 마트를 한번 가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강제 휴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2주마다 한 번씩 쉰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는데, 그런 게 매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격탄으로 다가왔던 만큼 2분기 실적에는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강제 휴무에 대한 사항 자체는 변한 게 없죠. 그러면 이런 규제는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매출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3분기의 업황에 대한 회복 국면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제 추석이 다가온 만큼 유통 관련주가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규제 자체는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좀 더 확인해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제한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날 수 있겠고, 그리고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시장의 예상치는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은 증가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벌써 낮아진 눈높이 정도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대한 반등이 좀 더 나타난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업황이 안 좋은 과정에 지금은 단기적인 호재거리로 상승한다. 그러면 당연히 제한적인 상승의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그리고 신세계는 20.6%, 그리고 롯데마트는 46.2%, 그리고 이마트는 83.7%의 증가세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9월달의 실적 자체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작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백화점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단에 좀 더 떠 있는 느낌이거든요. 같이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현대백화점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작년 3분기, 2분기, 3분기에 바닥 과정을 찍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횡보 국면에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에 놓여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세계 같이 보겠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작년 2분기와 3분기를 어느 정도는 저점으로 해서 지금은 1차적인 파동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백화점에 대한 매출 자체도 작년에 이렇게 안 좋았던 모습보다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를 바닥권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게 바로 백화점 관련주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통 관련주 이마트 한번 같이 볼게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규제 자체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2분기의 실적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올해가 실적이 더 안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는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바닥에서 업황이 회복되는 단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되는 것은 백화점은 예전과 지금과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죠. 대신에 뭐 소비 심리라든지 소비 회복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요. 대신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마트, 롯데쇼핑 같은 마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소비가 그대로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바로 이런 종목군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2분기에 안 좋았던 시점을 바로 우려감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저점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백화점 관련주가 좀 더 좋지만 단기적인 호재거리로 봤을 때는 마트 관련주가 3분기에서는 뛰어난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유통 관련주를 한번 보실 때 지금은 가장 핫토픽이 될 수 있는 종목군은 뭐니 해도 일단 이마트겠죠. 직접적인 9월 달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이마트를 좀 더 보시는 게 투자에 좀 더 이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추석 관련주 만약에 하신다면 이마트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접근으로는 백화점 관련주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유통주 말씀해 주시면서 최선호주로는 이마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이노칩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가 상당히 안 좋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3분기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작용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이렇게 지금은 부품 관련주 자체가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여기에 놓여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단가 인하의 압력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는 가져가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이게 좀 나타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삼성전자 말고 아니면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관련으로 해서 매출을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 국면을 좀 더 나타낼 수 있다고 전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노칩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매출 자체가 지금 35%, 36% 정도 나타나거든요. 세계 글로벌 스마트폰 1위는 바로 삼성전자겠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 하지만 2위, 3위, 4위 같은 경우에 자국 내 기업이거든요. 그러나 그만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대의 소비 시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국의 브랜드를 상당히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보급형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상향 평준화가 됐던 만큼 기술력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노칩같이 중국에 대한 매출이 35% 정도 나타나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 국면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한번 보시면 고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지에 해당하는 국면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지지선이 상당히 쉽게 무너진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이렇게 올렸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큰 지지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노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윙 중 관점으로 가져갔어도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 또한 2분기까지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좀 더 기대되는 업황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하락 추세에 놓여 있었던 만큼 추가적인 상승 국면도 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급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최근 들어서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관의 물량이 그전에도 들어왔었지만 지금은 이 물량 자체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빠져나간 물량은 없었다.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국면은 좀 더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 한번 잡아보시면 매수가는 14,000원 부근에 우리가 매수가를 걸어 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반등 국면은 16,000원대까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하단에 13,500원대를 우리가 손절선을 대응을 하시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을 좀 짧게 잡았던 거는 어차피 매물권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또다시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절선을 좀 더 짧게 대응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노칩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최병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D 프린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관련 종목들도 속속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3D 프린터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예, 범위 없는 산에 여우가 대장이라고 예. 요즘 같은 장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뚜렷한 테마나 주도 종목군이 없다 보니까 뭔가 좀 자꾸 그 관련주를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이런 일부 투자자들 때문에 지금 계속 관련주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제일 심한 게 역시 3D 프린터 테마라고 볼 수 있겠고, 이 3D 프린터라는 부분 자체가 어쨌든 투자 내용들을 좀 나온 정보를 좀 참조해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은 확실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관련주를 만들어내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의 상승이 좀 더 나오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3D 프린터 테마도 뭔가 말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투자자들, 아니면은 또 그거를 갖다가 좀 투기 심리로 편승하려는 그런 매수 주체들이 합쳐지면서 당분간은 그 바람 자체가 계속해서 좀 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형태는 계속 그 올라가던 종목이 연속해서 계속 더 추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련주를 찾아내는 식으로 자꾸 방향을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주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관련주가 이제 제대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검증을 한 다음에 공략을 하시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매수가 몰리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랬던 저랬던 수익을 얻어야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략 포인트로 내정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실제로 연관되는 기술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기업 자체의 어떤 그 실적이나 아니면은 펀더멘탈 같은 게 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좀 검증을 하고 접근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어쨌든 이 관련주들이 시장 중심주로 계속 부각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관련주 몇 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게 도대체 주도주고 어떤 게 관련주인가 헷갈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일단 지금까지 정리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에 제가 소개를 드렸던 TPC가 그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부터도 한참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원대 소개를 드렸었는데 지금 9,000원대까지 상승을 한 상태고,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줄 때 한번 공략을 노린다든지 단타성 대응을 노린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주가가 4,000원대, 3,000원대에서 놀던 주식이기 때문에 과하게 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위험 관리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
파브코라는 주식입니다. 파브코. 이 파브코 같은 종목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3D 프린터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나오는데 사실은 자동차 방진 업체입니다. 근데 이 방진 기술 자체가 3D 프린터에도 좀 사용이 된다. 진동을 없애는 기술 자체가. 근데 실제로는 연관성이 별로 없죠. 근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세력들이 좀 개입해서 공략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높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번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대진 DMP 같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프린터 사업부에 프린터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프린터하고 관련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펀더멘탈이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네. 저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또 딜리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딜리라는 종목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조금 매수세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일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이 역시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이 회사는 1년 이내에 3D 프린터를 출시하겠다라고 회사가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하고 합쳐져서 지금 액면 병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래가 재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일 관련성이 높은 주식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3D 프린터 관련주도 하나하나 정리해 주셨고요. AS 받아보겠습니다. 9월 2일에 추천해 주셨던 스펙콘데 이미 목표가에 도달을 했었죠. 일단 이제 9일이면 미국 의회가 개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늦어도 11일에는 시리아 공식 결정이 나게 될 텐데 이쯤 이제 정리를 해야 할 시점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스펙코 같은 경우에 상승 자체는 아주 많이 나온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을 또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엔 도달했지만은 조정이 깊다면 지금 매수세가 몰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반전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금요일날 주가가 많이 밀린 상태고 오늘 추가로 밀린다면은 한번 타이밍 가져보실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 하이비전 시스템 들고 오셨어요. 대응 전략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D 프린터 관련해서 제일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거래를 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정이 이제 좀 나오고 거래가 풀리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상증자를 지금 실시한다고 지금 저희 공시가 뜬 상태입니다. 요게 이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요것만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27,500원에서 29,000원인데 이게 거래가 풀릴 때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미리 말씀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권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굿모닝 대박 예고를 시청하는 해외 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예상보다 국내 증시 강했습니다. 코스피가 1952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변곡에 와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살얼음판 걷듯 조심조심 대응해야 한다라는 말을 강조해 주셨었는데 이번 한 주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1930포인트, 40포인트 가까이는 예측을 했습니다. 1940포인트까지는 예측을 하고 그 후에는 저는 언더슈팅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가 자체가 지금 301일평 위쪽에 가지만 21일평 자체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한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눌림목이 크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61일평을 돌렸습니다. 61일평이 돌렸는데 61일평 자체가 워낙 이격이 크기 때문에 61평 자체 이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가는 분명히 이번 주에 한번 한 템포 쉬어가는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쉬어가는 장세의 상세한 시황은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로 딱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식자체가 바닥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오늘 13일입니다. 13일이면 우리나라 증시가 보통 9일 변곡 아니면 13일 변곡에서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템포 주가 자체는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틀째 쉬어라는데 오늘까지 3일 연속 현금화에 좀 주력할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릭스 기울기는 이미 여러분 보다시피 한번 꺾어졌거든요. 트릭스 기울기가 꺾어졌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트릭스 기울기가 영선까지 갈 때까지는 주식 자체가 조금 쉬어갑니다. 횡보로 쉬어가든지 빠져가 쉬어가든지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 한 템포 쉬어갈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DMI 차트가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상승에 가파릅니다. 가파르는 것은 차트가 가파른 게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가파른데 그 대신 마이너스 DMI가 여러분 지금 침체에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갈 것이 저는 확실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 선행 스펜2가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주가가 상승하는데 선행 스펜2의 상승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선행 스펜2의 상승이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지금 주가의 상승은 선행 스펜2의 상승으로 주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 스펜2에서 보시면 정확히 102일 변곡이 곧 다가온다 이렇게 보는데 102일 변곡이 정확히 왔습니다. 102일 변곡인데 그 102일 변곡에서 주가를 26일 커버해 보면 지금 자리에서 언더슈팅이라는 게 있어 정확히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템포 쉬어갈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빠지면 얼마 빠질 것이냐, 빠지면은 제가 볼 때 빠른 속도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1900원짜리까지는 한번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가가 20포인트 간다 45포인트 먹어봐야 여러분 2%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현금화를 50% 이상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1700, 1800 이하에서 적극적으로 오후이자 내가 사락했던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구장창 3달 연속 콜했던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당황하셨죠?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지금 이때쯤이면 충분히 먹었다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하면 선물의 평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근데 선물의 평균 가격이 250에 있지만 지금 굉장히 둔탁한 모이고 평균 가격이 너무 과하고 있습니다. 왜 과하냐면요. 이 평균 가격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3조를 지르면서 했는데 외국인의 선물 3조가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3조 이상 잘 못 지르거든요. 거의 왔으니까. 제가 볼 때 기관의 공격이 보일 겁니다. 오늘부터 기관의 공격이 보이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면 콜, 옵션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걸어놨지만 콜 쪽이거든요. 그렇지만 기관들은 양다리 걸치면서 느긋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여러분 따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지금 현재 돈을 먹고 있습니다. 한 포지션에 250만 원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돈 한 700억 정도 먹고 있습니다만 기관들이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일에 가만히 있겠느냐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 선물은 미결제 약정과 선물 포지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옵션 하는 분들은 빨래판으로 양방향 빨래판으로 폴 매수를 하시면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물 특히 옵션 하시는 분들은 작은 돈으로 먹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빨래판을 한번 걸어보는 것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대단하죠. 삼성전자가 여러분 301편까지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301편까지 올 것이다 하고 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301평 137만 원에 제가 수익을 말하다 대방 예감이나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저점에 샀죠. 사고 제가 이제 하이닉스를 풀로 걸었습니다. 풀로 걸었는데 일단인데 제가 볼 때 하이닉스가 좀 어제 의외적으로 빠진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가면 어쨌든 하이닉스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는데 하이닉스 이런 종목은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서 사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장 자체가 여러분 큰 수익은 절대 나는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일단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일단 먹은 거는 챙기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화가 기업권 이제 1,100원 아래로 돌았어요. 1,100원 아래 들어왔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주가의 안정, 그 대신 주가가 둔탁해지는 그런 부분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에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내외적으로 보실 때 굉장히 주가 자체가 이제 서서히 이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조 지표를 보면 주가 상승하면 보조 지표가 따라가야 돼. 따라가지를 못하게.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호가 공백에 의한 주가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가 공백이란 말은 뭡니까? 조적 없는 상승이다. 조적 없다는 것은 밑에 받침이 없는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좋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매물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매물대가 동반된 상승이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아래쪽에 꺾어 있던 사람들이 언제든지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그 사이 단무지 정신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버텼는데 당황하셨죠. 이만큼 상승하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한 템포 쉬어가는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피봇 자체가 굉장히 강하죠. 월 피봇이 제가 월초에 이제 1960 한번 찍을 것이다. 60 찍었어요. 일찍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피봇 보시면 여러분 주 피봇 자체가 물론 상방 쪽으로 1970까지 열려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1970 찍더라도 하방에 1945와 제가 볼 땐 1930 그리고 1900 초반까지도 이번 주는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 무리했다가 코피 터지면은 다시 피를 수혈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 굉장히 둔탁해질 수밖에 없는 장세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돛지라는 게 뭡니까? 돛지란 자체가 돈 먹기가 굉장히 힘들다. 움직임이 없다. 돛지가 뭡니까 여러분? 저점에 샀던 사람들이 올라오고자 하는 자리에서 매도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셨죠. 주가는 꼭지 항시 돛지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나고 나면 이 돛지에서 변곡 이걸 뭡니까? 유성형 변곡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특히 301평에서 21평이 301평 위에 올라있으면 괜찮지만 올라있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한 템포 꼭꼭꼭꼭 쉬어가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이제 역시계 곡선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역시계 곡선을 보면 장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량 없는 부분에서 움직임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 이 움직임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찬바람 올 때 주가 상승 안 됐겠죠. 정확히 이번에 찬바람, 서늘한 바람이 오자마자 주가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구입니다. 특히 여러분 겠죠. 처서 이후에 주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확히 처서 이후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한 모양입니다. 제가 이 첫선날 주식승천에서 삼성전자를 몰빵 쳤습니다. 70% 쳤죠. 여러분 그래서 처서 이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장은 다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져야 된다는 상식이 뭡니까? 주가 상승하면 60일이나 21일 평이 언저리에서 충분한 거래가 있은 다음에 상승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은 추석 주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분 있습니까? 떡, 김치 조금 더 하셔서 돌리는 우리 센신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정성천남 신청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장은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는 장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쉬어가는 자리다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갑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포스코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강 제조업체입니다. 국내 철강 생산량 1위, 세계 4위의 고업체로서 열연, 냉연, 후판, 스테인리스 제품 등을 생산하는 철강업체입니다. 2013년 1분기 도광 생산량 세계 시장 점유율 9.1%며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2% 수준입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의 글로벌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국내 및 해외 생산 능력 증대, 활발한 M&A, 계열사 동반 성략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결 기준 실적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되며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8,800%로 초우량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3개월 연속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신용 잔고율도 양호하고요. 신리도도 양호합니다. 매수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33만 500원 부근에서 아래위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36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선절가는 32만 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포스코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해봤고요. 지난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8월 28일에 말씀해 주셨던 현대산업인데 목표가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현대산업입니다. 국내 시공능력 8위인 건설업체로서 주택개발 사업에 강점이 있습니다. 주택도급업과 재건축, 주변 공건축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도 양호하고요. 유보율이 2100%입니다. 제가 매수가를 약 21,000원에서 드렸는데 장중 약 22,850원, 약 장중 8% 이상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모두 매도하셔도 좋고요.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보유하면서 관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가 문자 회원분들에게 현대제철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장중 6%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저희 문자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선착순 20분의 한정 하오니 서울경제TV나 저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권력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월요일장 출발을 앞두고 남은우 원장님과 함께 오늘장 흐름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중앙증권연구원의 남은우 원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밖으로는 시리아 문제 그리고 양적 완화 촉소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안으로는 또 만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국내 증시 흐름은 예상 밖으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전강 후약 가능성이 좀 꽤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현재 흐름을 보면은요. 이번 주 시리아에서 지상군 투입하지 않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 조기 양적 완화. 그럼 9월부터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건데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100억 달러 정도 나오더라도 상당히 좀 작게 나타날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겠네요. 양적 완화 조기 축소가 돼버리면 일단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만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데요. 문제는 시리아에 대한 개입이 되면은 이 양적 완화 축소 또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아의 전쟁 개입과 그리고 양적 완화 조기 축소는 서로 상쇄를 할 수 있는 상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을 지어 본다면 전주말 끝난 이 한국의 ETF의 내용 보시면은 지금 이게 MSCI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MSCI의 이 한국 ETF 지수를 보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계 자금들이 현재의 이러한 우리나라 ETF의 모습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미국계 자금들이 매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계 자금들은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도 그리고 오늘도 매수를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이 환율 부분이 최근 나오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이 네모쳐진 부분이 바로 2005년과 2006년, 2007년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큰 폭으로 이 환율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근데 이 흐름이 나올 때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1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장세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럼 지금 앞으로 이제 환율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나 원엔하고 원달러가 내년에는 거의 마주치는 지점이 나올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데, 이 환율은 떨어지는 원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첫 번째,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됨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2006년도와 같은 상황인데요. 건설과 그리고 조선 쪽에서 수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이 기업들의 선물 환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져서 나중에 국내 기업이 충격을 받는 것보다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조선과 건설 쪽의 수주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선후로 본다면 환율에 대한 현재의 하락은요, 우리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내용이 될 것인데요. 이 주요국의 국채 수익률입니다. 즉 금리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국채 수익률이 최근 들어서 다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과 주가는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고 있다. 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역시 미국의 조기 양적 완화 축소가 스타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기인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조기 양적 완화 축소가 진행이 된다면 국채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것이고요. 반면 주가는 일시적인 충격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나. 그래서 현재의 국채 수익률 상승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가 일정 부분 리스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여왔었는데요.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선물 만기에 이 외국인들이 현재 사놓은 물량을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사놨다는 거죠. 지난 8월 20일 이후에 이 선물에서의 매수 규모가 최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요, 금요일만 하더라도 12,000 계약 이상 또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럼 최근 들어서 한 35,000 계약 정도를 순매수를 했다. 너무나 굉장히 강력한 순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현물에서도 따라오는 부분이 있지만 이 선물 만기를 앞두고 이런 강세를 보이는 경우 과거에도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선물 만기 때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선물과 이 프로그램 매도를 마구마구 쏟아 부을 것이냐?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는 선물 만기 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기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통상 이제 기관의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계속 시장을 당겨놓고 어느 정도 하락을 할 것이야 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에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더욱더 당겨버립니다. 더욱더 당겨가지고 이 순투자 전략의 기관들이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단계를 만들었을 때 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뻥 하고 터져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이죠. 22일 이후에 이 기관은 선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매도, 단 하루도 매수한 적이 없이 매도를 났었는데 계속해서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기관들이 매도를 할 수 있느냐? 아닐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포트 수정이 되면서 선물에서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지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 지점이 외국인들 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외국인들은요, 선물을 지금 굉장히 많이 사두고 현물도 굉장히 많이 사둔 가격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20-30포인트 빠져도요, 때려도 자기들은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구마구 때릴 것이고, 반면 기관은 지금 물량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0-30포인트가 떨어질 때 아이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살 수밖에 없는 단계로 들어갈 것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시장에 극적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드리자면 선물 만기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이벤트는 선물 만기 전 지금과 오히려 선물 만기일 날은 조용하고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선물 만기일보다는 그 전후를 좀 더 조심해야 되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관의 매수가
또 외국인들의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코스피의 어떤 그 지수, 기술적 분석을 좀 말씀해 드리자면, 그래서 이번 지금 상승은 어찌 보면 1920포인트 이상의 상승은 제가 반납해야 되는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그대로 상승하는 것은 즐겨라. 대신에 이 상승이 결국은 반납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상승을 즐겨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선에 본다면 이 상승의 어떤 상단은요, 1980포인트 정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1980포인트 정도는 이번 주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시점에는 절대 보유가 아니라 상승한 종목들이나 오히려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도 현금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때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은 어디에 쓸 것이냐? 코덱스 레버리지나 다음 종목. 이번 조정이 이제 이번 선물 만기 전후에서 외국인들의 선물과 프로그램이 한번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9월 이제 중순에서 말부터는요, 시장이 한 방향을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을 때 그때의 선두주를 잡기 위한 지금의 포트 정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러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이유죠. 코스닥은 항상 거래소에 어떤 종목들하고 대칭이 되냐면 저가 대형주와의 대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설이나 조선주들의 이런 저가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활발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코스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자금 하에서 충돌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힘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시가총액 1위라고 볼 수 있는 셀트리온이 거의 주가의 흐름이 작전주 비슷한 흐름이 돼버리니까 시장의 어떤 이미지와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 평가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서 주 수급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따라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저가 대형주의 흐름들이 훨씬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코스닥 가지고 있는 종목도 오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매도하셔가지고 거래소 저가 대형주 쪽으로라도 차라리 계속적으로 좀 이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장이 조정이 오면 코스닥 조정도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역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등의 경기 방어주들, 그리고 통신주 등의 경기 방어주들의 순환매가 본격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하시고요. 경기 민감주 상승했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그리고 수익 많이 내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증권연구원의 남우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순서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